자,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일주일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진 않은데 그 와중에서도 갑자기 좀 이렇게 확 인기가 있는 게 바로 단기 임대 시장입니다. 제가 이 단기 임대 시장을 작년부터 좀 약간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고는 있었거든요. 이 단기 임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짧은 기간, 아주 짧은 기간, 주 단위로 갑니다. 뭐 일주일, 이주일, 아니면 뭐 4주, 한 달. 그러는데 보통은 한 4주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주택 임대업이에요. 실제로는 이거 수익이 나면, 그래서 이거 원칙대로는 다 세금 신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워낙 단기 계약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기사 좀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는지, 그리고 제가 관련된 업체에서 이제 뭐 제가 칼럼도 쓰고 뭐 그런 거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경제 신문을 가져왔고, 박세롬 기자님의 뭐 하이 부동산인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전해 주시는 건데, 로또 당첨 번호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 날짜가 딱 안 맞아 떨어져요. 유용하게 머물 집을 찾을 수 있는데 호텔 에어비앤비 훨씬 저렴하고,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고 개인정보 보관하기 더 편리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단기 임대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있는 화면을 좀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 강남역 도보 8분 309, 뭐 일주일에 15만원, 강남역 바로 앞 풀옵션 일주일에 45만원, 뭐 54만원. 지금 보시면은 단위가 주 단위로 되어 있죠. 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당연히 방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만원부터 53만원. 그런데 여기 딱 봐도 좀 방이 아니잖아요. 이건 집이잖아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무슨 그 뭐죠? 같이 살고 있는 그 집 공유 뭐 에어비앤비 말고, 어쨌든 그런 거하고는 좀 완전히 차원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이걸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뭐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할 때 이제 어떨 때 필요한지 이따 나중에 설명드려볼게요. 바로 요거거든요. 이사 날짜가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잠깐 빈다는 거지. 한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등포 오피스텔에 몇 주간 거주한 이용자의 후기다. 방금 말하는 게. 단기 임대는 한 달이나 두세 달 혹은 주 단위로 짧은 기간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래를 말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부담을 덜면서 유연하게 살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이 시장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 빈도가 계속 제가 트래킹하는데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33M2, 리브 애니어 등 단기 임대 거래를 다루는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 부동산도 단기 임대 매물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부동산에 아예 한 칸으로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단기 임대 거래 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4주 단위 계약이 많다고 합니다. 자, 33M2에 따르면 33M2가 뭐냐면 33제곱미터. 이게 되게 작은 방이잖아요. 전용 10평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한글로 읽어보니까 33M2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최근 단기 임대 매물하고 계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된 단기 임대 계약 건수가 2022년 5,000건에서 지난해 2300건, 4배 이상 늘었어요. 이게 조직이 많이 커지겠죠. 조직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도 칼럼 좀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올 들어서도 5월까지 19,000건, 거래 금액 240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다. 이미 작년 260억을 올해 5월까지 거의 다 한 8, 90% 끝낸 거죠. 단기 임대 매물 신규 등록 건수도 700건에서 1260, 4500, 그리고 2023년 15,000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단기 임대 기간은 평균 4주다. 출장과 이사,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랜만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한번 복습해봅시다.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자, 종전주택 A라고 합시다. 종전주택. 그리고 나서 신규주택 B를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신규주택 B를 취득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 바로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1년 후에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후라고 했어요. 1후. 맞죠? 1년 이내 사면 투기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B 신규를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매각해라. 그래서 3매.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은 2년 거주. 그래서 외우면 1후, 2보, 3매 이렇게 외워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책에서나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사실 이론상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날짜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는 말이지. 자, 우리가 주택을 매각한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계약일입니까? 아니면 잔금일입니까? 잔금일이잖아요. 그럼 나는 A를 매각을 하면서 A 매도 잔금일을 맞춰야 되는데 언제 맞춰야 돼요? B의 매수 잔금이라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A 먼저 팔아야 돼요? B 먼저 사야 돼요? 보통은 A를 먼저 팔려고 하죠.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부동산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잘 안 팔리고 있으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꺼려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 날짜를 딱 맞추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A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B를 사는 거죠. 맞죠? 그런데 A를 딱 팔았어요. 그리고 B를 사야 돼. 근데 중간에 이제 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텀이. 이럴 때도 단기 임대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내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으로 온 거예요. 서울에 유학을 갔는데 당장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잠깐 단기 임대로 좀 있으면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쪽 동네. 가지고 A라는 동네를 딱 갔는데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B가 마음에 든다. 그럼 B 이제 물건 찾을 때 단기 임대로 있다가 물건 찾고 나면은 단기 임대가 아니라 이제 장기 기본적인 2년 4년으로 정착을 하는 거죠. 자, 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단기 임대는 1년 이상이 기본인 일반 전월세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생이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작은 부담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가 문제예요? 전세 사기. 이게 좀 무섭잖아요. 나의 보증금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대부분은 그게 거의 전재산 아니겠습니까?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수요가 꾸준하다는 평이다. 자, 그러면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임대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 입주도 있고 좀 불법이고 외국 사이트여가지고 좀 그랬는데 방금 보여드린 33M2라든지 리브 애니웨어 이런 경우에는 국내 업체고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에 좀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실과 임대 수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사실은 단기 임대가 공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그냥 한 거였어요. 보통은 야 이거 공실 나느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한 달 뭐 대출 이자나 아니면 다른 게 뭐 돈 100만 원이 나가는데 야 100만 원 그냥 다 생으로 내느니 한 일주일 아니면 2주일이라도 빌려서 한 3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좋았다는 거죠. 과거 단기 임대는 여행객 위주로 한정적으로 이용됐다면 지금은 일반 직장인들이 업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쵸? 여기에 깡통정세 그리고 높아지는 보증금이 내가 없으면 또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나가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 사기 그래서 단기 임대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단기 임대 시장만 보면은 이 시장은 좀 전망이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하는 그 기회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임대인한테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월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거는 이제 내 집 마련 하는 게 결코 이제 쉽지 않다. 내가 월급을 뭐 300만 원 받으면 과거에는 월세라든지 이런 임차로 나가는 게 현금 자체가 월 뭐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나왔다면 이제는 100만 원, 120만 원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저축액도 줄어들고 목돈 마련하기 힘들어지니까 집은 언제 사나 손은 누가 키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 장기 임대보다 보증금은 더 낮거나 없고 월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비싼 수준으로 책정되니까 단기 임대가 업무 시설이 밀집한 강남, 중구, 용산구 일대와 학원가가 밀집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오래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깔끔하고
잘 돼 있는 거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쵸? 특히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는 임대료 53만 원에 1주 단위로 계약할 수 있게 나와 있다. 이제 이건 이제 플랫폼에서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66M2잖아. 그래서 이제 33M2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청담동 고급 아파트가 일주일에 82만 원, 강남 역삼 신논역 인근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은 20, 30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일주일에. 네, 그러면 이런 거 있겠지. 청담동에 내가 고급 아파트를 한번 분위기 한번 보자. 이 분위기라는 게 실제 살아봤을 때의 느낌, 그리고 주변 어떤 이웃들과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거. 커뮤니티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단기로 살아서는. 근데 그런 걸 좀 간접적으로도 맛보고 싶을 때 갈 수도 있겠죠. 특히 이런 것도 있겠지. 해외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중역급 이상 임원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고급 약간 아파트 주택단지 이런 데를 좀 임차를 해서 해주면은 되겠죠. 물론 소유자한테는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조 발라드 전용 39제곱미터는 보증금 300에서 1000인데 월 임대료 200에서 300. 와, 비싸다. 이곳 일반 월세 매물은 보증금 3000에 5000인데 월세 200.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은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월세로 간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있어요. 괜히 이런 청담동 고급 주택 아니면은 약간 좀 고급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일주일 빌려놓고 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거 사기야 사기. 이거는 아시겠죠? 예, 갑자기 그런 좀 우려가 생기네.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 한강로 대우 아이빌 전용 34제곱. 이게 이제 33M2거든.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90만원에 단기 임대가 나와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보증금 1억 3천, 월 임대료 35만원에 월세 계약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좀 혹할 수 있겠다. 그쵸? 내가 당장 1억 3천만원이 없는데 여기가 정말 살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월세가 높다 하더라도 90만원 내고 보증금 1000만원만 마련해서 가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기 임대 한 달 정도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월세 물건을 내놓은 임대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단기 임대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why not? 쥐를 잡는 고양이가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때요? 누가 말했지? 덩샤오핑이었나? 월세 아니라 단기 임대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이런 아픈 사연이 있는 겁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한두 달씩이라도 짧게라도 받겠다. 이제 이게 단기 임대의 시작이었어요. 그 부분을 좀 캐치를 잘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출장이나 기존 집 인테리어.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뭐 이제 거기 보면 화학약품 같은 거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서 살고 한 달 정도 살고 거기서 인테리어 하면은 좋겠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팔려고 하면 이제 다 물건 정리할 거 해놓고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해놓고 본인은 호텔 가서 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좀 많이 나중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호텔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지금 33M2나 리브 애니웨어 뭐 광고 받고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좋은 브랜디드 컨텐츠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했습니다. 서울 도심 호텔의 경우에는 한 달 들어가 살려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하고 한 달씩 숙박을 안 받는 경우도 많죠. 근데 호텔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끔 보이긴 하던데 예전에 에어비앤비 했던 것처럼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나마 한 달이니까 좀 약간 뭐 넘어갈 수는 있는데 막 이렇게 짐을 막 이렇게 막 캐리어 같은 거 끌면서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막 자주 이렇게 좀 번잡하게 바뀌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신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말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 즉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갑자기 퇴실을 거부한다. 근데 좀 약간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은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이 단기임대차 거래중개가 크게 수익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본인 기준 아니십니까? 일반 월세 거래와 달리 중개수수료도 제대로 책정하기 어려워서 20, 30 소액만 받는데 번거롭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아쉽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셔야지 좀 귀찮다, 소액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 기자 좀 아쉬운데요? 다 좋아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런 거야?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나왔던 거, 이런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어떤 트러블이 생길 경우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단기 임대가 약간 숙박업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슈도 일부 있어요. 일부 숙박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이거 단기 임대 숙박업으로 규제해야 된다, 제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숙박업으로 될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여러분들이 말을 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뭐 단기 임대를 하는데 뭐 소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로 하고 싶은데 그 물건을 내가 다 소유해야 되냐? 소유하지 않고도 내가 이제 세를 주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세 주면 돼,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임차인인데 월세 100만 원을 주고 임대인한테 100만 원을 주고 다시 그걸 또 내가 단기 임대로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버는 거잖아요.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려면 임대인한테 전대체 동의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몇몇 분들은 그냥 말하지 않고 몰래 하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이게 단기 임대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좀 거래가 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그리고 이제 월세는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단기 임대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단기 임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에 따른 어떤 주택 시장 변화, 임대차 시장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매매로 해서 자가로 있을 거냐, 아니면 전세로 할 거냐, 월세로 할 거냐, 이 포지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좋은 또 다른 소식 나오면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아니고요. 이 33M2라는 그 플랫폼에 보면 이제 제가 임대업 관련해서 또 이렇게 칼럼을 보실 수 있게 제공을 할 겁니다. 또 그거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